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늦가을 오후, 저는 언제나처럼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들이 발 아래 바스락거렸고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를 떠나보낸 지 10년. 긴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제 삶의 한켠에는 그 빈자리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보듬고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제 삶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나면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준호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절친했던 친구 정숙이 저의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저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정숙과의 일은 제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정숙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저처럼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때는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연민과 이해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게다가 준호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민수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가요. 남편에게 저 말고 다른 여인과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비밀을 감싸 안으려 합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외롭게 자랐을 것을 생각하면 죄책감과 동시에 그에게 애틋한 감정이 샘솟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남편의 숨겨진 삶을 이해하고 저 자신의 고독과 상실감을 극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저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저마다의 삶의 희로애락을 읽고 한 송이 꽃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우고 수채화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로운 활력을 느낍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는 좋은 훈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만난 젊은 손녀뻘 되는 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한 씨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그녀도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음악을 틀어놓는 작은 습관들이 제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때로는 요가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을 하고 봉사활동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타로 상담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수연사 주타로라는 곳에서 저는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타로 카드 속 그림들은 제 인생의 여러 단면들을 비추는 듯합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행복한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말이 저의 진심입니다. 혼자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며 저는 세상에 대한 시선이 많이 유연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나 사람들의 말에도 이제는 한 발짝 떨어져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특히 제 아들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큰아들 성민이와 며느리, 그리고 작은아들 민석이는 제가 다시 타로 카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 정한 씨와 만남을 이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성민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젊은 것도 아니고 혼자 조용히 취미 생활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석이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딸 수진이는 제 편에 서주긴 했지만 그녀 역시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에 아직은 낯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아들들의 반응에 상처받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하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언성을 높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들의 걱정은 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젊었을 적 친정어머니가 홀로 되신 후 외로워하실 때 저는 늘 당신 곁을 지켰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시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이들도 저를 외롭게 둘 수 없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엄마의 행복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아이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거 잘 알아. 고맙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단다. 너희들이 결혼하고 독립해서 너희만의 가정을 꾸렸듯이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는 정한 씨와의 만남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제가 혼자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타로를 통해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즐거움, 도예와 그림을 배우며 제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제 삶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홀로 남겨진 부모들이 흔히 겪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저 또한 겪었지만 그 시기를 혼자서 오롯이 이겨내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저의 모습이 어쩌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제가 혼자서 행복해지는 법을 깨닫게 된 데는 또 다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입니다. 남편 준호 씨가 남긴 편지를 통해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배신감과 혼란, 죄책감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민수를 만나고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되자 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선천성 간부전으로 고통받는 민수의 모습은 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보다 한 생명이 아픔 속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 모아왔던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았고 결혼할 때 남편 준호 씨가 선물해 주었던 소중한 보석까지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고민과 고통이 따랐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수술실 앞에서 불안감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기다리던 순간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저는 잃었던 모성애를 다시 느끼고 새로운 책임감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저에게 사랑의 또 다른 형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를 보듬고 그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혈연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과거의 저를 괴롭혔던 친구 정숙에 대한 마음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숙이 제 재산을 가지고 사라진 것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 또한 사기성 다단계에 연루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를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고를 넘어오며 얻은 깨달음은 저를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수의 건강이 놀랍게 호전되면서 제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찾아갔고 저와 함께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결정이 옳았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민수를 통해 저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았고 상실감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공허함이 점차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듯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을 보냈기에 정한 씨와의 만남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정한 씨는 저의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 없이도 온전히 빛나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었고 저의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응원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한 씨를 만나기 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법을 깨달았기에 그의 사랑이 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잔잔한 기쁨을 더해 주었고 미래에 대한 설렘을 다시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물수제비를 뜨고 때로는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서로의 예술 활동에 몰두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는 도자기를 빚었고 저는 제주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처음 정한 씨와의 만남을 불편해했던 아이들도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정한 씨가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시니어 인생극장의 열혈 구독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빙긋 웃더군요. 며느리도 가끔 제게 전화해 정한 씨와는 잘 지내시는지 조심스레 묻곤 합니다. 막내딸 수진이는 이제 아예 정한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제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저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제가 다시 사랑을 찾았음에 기뻐해주는 모습에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에는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수 또한 정한 씨를 친숙하게 따랐고 정한 씨도 민수를 각별히 아껴주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들은 이제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마주하며 겪었던 혼란,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린 경험까지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숙에 대한 마음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녀가 단순히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 자신도 거대한 사기 조직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저는 이제 예전처럼 그녀를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은 제가 혼자서 자신을 치유하고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50대에서 80대까지 시니어 세대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포용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저는 매 순간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물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마저도 저에게는 소중한 행복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행복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시니어 인생극장을 통해 저희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께 감동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의 막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과 다시 만난 듯 매일매일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어루만지며 아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환 씨와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저의 빈 공간을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충만하고 그래서 제 곁의 사람들에게 저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환 씨와의 관계는 이러한 저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희는 서로의 취미와 시간을 존중합니다. 정환 씨는 도예 작업을 하는 저를 찾아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쳐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가 만든 찻잔에 향긋한 차를 담아 마시며 그날그날의 영감을 나눕니다.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가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줘요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시간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은 신뢰와 존중 위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수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수채화를 배우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몇 번 물감을 지어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재능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그린 그림은 제 얼굴과 정환 씨의 얼굴 그리고 제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만 사랑과 정성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유대감을 만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진심을 다해 보살피고 사랑을 주었더니 민수 또한 저와 정환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그림 한 장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을 완전히 걷어주었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얼마 전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정환 씨랑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니?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제 대답에 성민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사랑에 목매거나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아들이 갖게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행복하고 충만하기에 함께하는 사랑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숙과의 인연 또한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는 증오와 분노로 밤잠을 설쳤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정숙의 행방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녀가 해외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마음이 한동안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만큼 그녀도 모진 풍파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상대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마저 옥죄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용서하려 합니다.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집착이나 소유욕이 아닌 서로의 빛을 존중하며 함께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여행과 같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여행을 앞으로도 계속 즐겨나갈 것입니다. 저의 삶은 이제 황혼이 아닌 여명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아침 같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씨앗이 되어 지금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민수와의 만남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의 해맑은 웃음과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여주었고 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제주에서의 새 삶을 꿈꾸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은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외로움이나 의존성 때문에 사랑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으로 온전히 충만하기에 정한 씨와의 관계가 더욱 빛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기쁨을 더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한 씨가 도자기를 빚을 때 보이는 섬세한 손길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제가 그리는 제주 풍경 속에 늘 그의 뒷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반, 염려 반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줍니다. 특히 수진이는 민수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잘 따릅니다. 성민이 부부도 제주에 내려올 때마다 민수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과 유대감이 우리 가족 안에 깊이 뿌리내린 것을 보면서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엮인 마음의 공동체라는 것을요. 정숙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의 변화는 그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미움은 이제 연민과 이해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나서 혹시 그녀도 거대한 사기 조직의 희생양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제 재산을 잃게 된 것이 어쩌면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은 아니었을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는 괜찮니? 이 모든 감정의 변화는 제가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단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으면서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시작했던 신이여. 인생 극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과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 메시지는 제가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저마다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웃음과 눈물, 사랑과 이별, 배신과 용서가 뒤섞여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시작되는 제주에서의 하루를 만끽합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운동을 하고 민소와 함께 텃밭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정한 씨와 함께 도자기를 빚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 활동을 통해 제 내면의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에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집착할수록 답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혼자서도 온전히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나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아름다운 여명의 빛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순간 사랑도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